남고에서는 축구 잘하는 게 장땡이야. 자, 테마 21 넘어갑니다. 자, 테마 21 보면은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합성함수 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 배웠었잖아요. 그죠? 함수는 그냥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로 가는 명령인데 x라고 하는 애가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요? 세 글자. 정의역이고요. y에 해당하는 거는 공역인데 그 중에서 선택당한 애들은 누구죠? 공역 중에서 정의역한테 선택당한 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당한 애들은 치역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뭐냐면요. 두 개의 명령을 내릴 거예요.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로 가는 명령을 한번 내렸어요. 근데 이 명령에다가 한 번 더 명령을 내리는 거야. g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z라고 하는 이 집합에 대응이 되게끔 하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정의를 해줄 텐데 뭐 a라고 하는 게 여기 b로 갔다가 여기 c로 가는 이런 명령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a한테 먼저 명령을 내려요. a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f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먼저 오는 이 명령을 a에 가까이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g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곱해졌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얘는 동그라미로 해서 g.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g.f라고 하는 거 a에다가 명령을 내려준다라는 게 이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a라고 하는 거를 가까이 있는 명령부터 먼저 해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f의 a라고 하는 값이 b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fa라고 하는 이 값이 b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g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합성함수는 g의 b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이 g의 b라고 하는 거 b에서 g라는 명령 받아서 c로 갔잖아요. 결국은 c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자에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명령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얘가 합성함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요, 합성함수 됐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모양이랑 또 동일한 게 있거든요. 하나만 참고. 얘랑요, 같은 거는 G 안에 FA라고 하는 거,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 얘랑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A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G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7페이지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F의 치역이라고 하는 게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는 거에다가 별표 한번 해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의 A라고 하는 거 얘가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FA라고 하는 거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게 F라는 명령을 받아서 선택받은 애들이에요. 얘네들 치역이라고 하는 게요. 이 G라고 하는 명령의 정의역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F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선택된 애들이 G라고 하는 애들이 정의역이 되어야 선택 가능하잖아. 그죠? 만약에 여기 선택을 받았는데 이 G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역이 안 들어간다고 해. 그럼 얘는 선택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대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라고 하는 이 함수의 치역이라고 하는 게 G의 정의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별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5번, 예제 7번, 257번 한번 풀어봅시다. 257. 자, 예제 2번입니다. F의 1이라고 하는 게 3에 대응이 된다. 그죠? 1이라고 하는 게 F라는 명령 받아서 3에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7이라고 하는 애가 G라는 명령 만나서 16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합성함수 G.F라고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1이 가장 먼저 받는 명령이 뭐죠? 가까이에 있는 F의 명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F 명령을 받아서 얘가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G의 명령을 받는다. G의 3이라고 하는 게 10이래요.
다음 f의 2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g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더니 16이 됐네. 근데 얘 볼까? 7이라고 하는 애가 명령을 받았더니 16으로 대응이 된대.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거는 g에 아니 여기 안에 들어갈 7이 해당한다는 거죠. f의 2라고 하는 게 7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g의 3 빼기 f의 2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빼라는 뜻이죠. 두 개 빼주면은 3이 되겠네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괜찮아요? 어렵진 않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게 되면요. f의 2x-1이라고 하는 거랑 얘가 x 플러스 3에 해당한대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f의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얘요, 지금 합성함수 돼 있는 거거든요. 얘가 왜 합성함수냐? 얘는요, f 닷 2x-1이라고 하는 걸로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x라고 하는 애가요. 그래서 얘가 먼저 여기에 식에 명령을 받아서 2x-1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2x-1을 다시 한번 f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합성함수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f에 2x-1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얘가 될까요? 2분의 1이요. 그렇죠. 에? 2분의 1이요? 4분의 1이요. 4분의 1x를 대입해주면은 이 식으로 바뀌는 거죠. x 대신에 4분의 1x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대신에 4분의 1x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게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3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a는 4분의 1, b는 3이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4ab를 구하라고 하네요. a가 4분의 1, b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예제 7번을 볼 텐데 너네 덥죠? 네, 좀 끄자. 예제 7번 보게 되면은 f라고 하는 게 얘라고 나와 있고요. g라고 하는 게 얘라고 나와 있고요. h라고 하는 게 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7번에서 보게 되면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를 고르래요. 지금 합성함수인데 정의가 되지 않는 거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개념으로 봤었던 게 뭐냐면 합성함수가 될 때 f.g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gx의 얘의 치역이요. 치역이라고 하는 게 fx의 정의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합성함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치역 먼저 찾아보자. 자, x가 1이야. 그러면 치역 뭐가 되죠? x에다가 1 집어넣었어요? 0이 되죠. 3 집어넣었어요? 2죠.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 0부터 해서 2라고 하는 y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 얘네들이 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g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뭐죠? 0이죠.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이잖아요. g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치역이 된다라는 뜻.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거,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0이죠. 그 다음에 가장 최대값은 64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치역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로 들어가는데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게 합성된 거의 정의역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거 g.f부터 한번 봅시다. g.f부터 보게 되면은 얘가 먼저 x의 명령을 주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 치역이 얘 치역이요. gx에 대한 정의역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x의 치역은 0부터 해서 2까지거든요. 얘가요. 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죠. 얘는 정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f는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요. f.g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이제는 g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받는다. 그죠? g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얘가 치역으로 되는 거잖아.
gx에 대한 이 치역이 f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 치역이 여기 정의역이 부분집합이에요? 아니죠. 이 g라고 하는 애가 더 크잖아요. 0부터 1, 3부터 4까지 범위가 더 있는 거니까 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g의 x라고 하는 게 0이 나왔어. 근데 f라는 명령에서 0은 대응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합성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보게 되면 합성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이 합성함수의 성질 같은 경우 f.g, g.f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위치를 바꿔놓은 거 얘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자, f라고 하는 명령은 먼저 받은 다음에 g라는 명령이야. 자, 봐요. 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나?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f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러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자. f라고 하는 게 왼쪽으로 너네들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요. g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안 되겠다. 똑같네. 그러면 바꾸면 어쨌든 두 개의 위치 바꾸면 제가 마땅한 예시가 떠올리지가 않네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수식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f라고 하는 명령이 x 플러스 3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이 gx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가 합성되면서 얘 x 플러스 3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x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gx라고 하는 거 g를 먼저 명령을 내리면 x제곱이 나와요.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f의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할 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세 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h.g.f라고 하는 게 있을 때 g랑 f를 먼저 연산을 해준 다음에 h랑 연산을 해주는 거나 f에다가 먼저 넣은 다음에 얘 두 개를 연산한 거에다가 넣어준 거나 똑같아요. 얘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성에서 항등함수는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이고요. 뒤에 있는 예제 8번과 9번 한번 해볼까요? 예제 8번과 9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합성함수에서요, 먼저 명령을 받은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음 명령에 있는 x 대신해서 넣어주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8번과 9번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거랑 gx라고 하는 거랑 주어져 있어요. 근데 g.f라고 하는 거랑 f.g라고 하는 거랑 서로 똑같대요. g.f라고 하는 거랑 f.g랑 서로 똑같대요. 얘를 만족시키는 k값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앞에 거부터 봅시다. f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 x라고 하는 게 얘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가지고 g의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fx에서 나온 이거를 여기 있는 x자리에다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k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걸로 합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까지 꼭 챙겨주시고요. 얘랑 f.g, g라고 하는 거 x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에 이 kx 마이너스 1이 x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k까지 챙겨주세요. 얘가 합성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분배해서 전부 다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kx가 될 거고 플러스 2k제곱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4kx 플러스 2에 플러스 k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4kx라고 하는 거는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2k제곱 마이너스 1이랑 2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랑 같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다 넘기면요. 2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해서 1, 2, 마이너스 3, 1 얘가 되겠네. 그래서 k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다. 그죠?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얘가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이 스킬이 좀 많이 사용되니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9번이에요. 예제 9번 보게 되면은 얘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 합성된 값이 18이 나온대요.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명령이 f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을 f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했을 때 18이 나오도록 한대요. 그럼 여기 있는 나온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19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8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g.f라고 하는 거 x라고 하는 게 19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명령에 있어서 얘를 g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랬더니 19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f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얘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뭐가 나와야 될까? 4 얼마 루트 15죠. 뿔마 루트 15가 나와야 얘를 x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15 더하기 4 되면서 19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총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먼저 이 fx라고 하는 게 루트 15가 나오기 위해서 x라고 하는 게요 루트 15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번에서 구하는 거 모든 실수 x의 값을 합하라고 하네요. 얘 두 개 합치면은 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합성함수입니다. 됐나요? 합성함수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나요? 살짝? 네, 좀 살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성함수를 보시죠. 그 뒤에 있는 뭐 방정식 부분이나 뭐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거는 다음에 공수2를 본격적으로 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두고요. 어디까지? 오늘 테마 23까지 나가는데요. 테마 22를 보게 되면은 얘는 첫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테마 22로 넘어갑니다. 233페이지예요. 233페이지 보게 되면은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만 조금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첫 번째로 또 알아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함수. 이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우리 대칭이동 할 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게 원점 대칭이었어요. 기억나요? 대칭하는 거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fx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뀔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 fx라고 하는 게 y 값이랑 똑같은 걸 했죠. 얘가 y라고 했잖아. 얘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f라고 적어지는 거야. 얘네 두 개가 같을 때가 기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함수의 특징은요. x가 존재하잖아요.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홀수인 애들만 있어요.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홀수입니다. x의 차수가, 얘는 좀 적어놔요. 모두 홀수일 때요. 얘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를 봤더니 전부 다 홀수네? 그러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거든. 쌤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x세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게 f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fx예요.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마이너스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의 fx라고 하는 거, 얘랑 같은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f의 마이너스 x부터 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은 상태야. 거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맞아요?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죠. 얘가 이 값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똑같죠. 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전부 다 홀수일 때요. 3, 여기는 1이죠. 차수가 전부 다 홀수일 때는 기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나요? 네. 좋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우함수라고 하는 애의 특징은요. f의 x라고 하는 애랑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랑 같아요. y축에서 대칭시킨다라는 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y축 대칭은 얘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요. 특징이요. 미지수 x의 차수들이요. 전부 다 짝수예요. 차수가 모두 짝수예요. 또는 얘는 상수가 있어도 돼요. 얘는 상수가 있어도 된다. 자, 예를 들어보죠. fx라고 하는 게요. fx라고 하는 게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은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얘는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뜻. 그럼 x 4제곱이면 마이너스 사라지죠. x 4제곱이 되고요. x제곱은요. 똑같이 x제곱이죠. 그리고 나서는 플러스 3까지 두 개 똑같잖아요.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뜻, 기함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함수, 미안해요. 기함수랑 우함수 두 개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 테마 22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주의, 23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의 보시게 되면은 다음 함수에서요, 홀수 차수의 항과 짝수 차수의 항이 섞여 있으면은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다 라는 거에다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함수와 우함수를 한번 체크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테마 2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